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우리 이제 3번 하면 되겠다, 그치? 아까 필기 이어서 할 때. 자, 3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그마를 계산하는 것, 또는 이 시그마 연산 문제 풀이. 자, 문제 유형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시그마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알았고, 맞니? 그지? 시그마라는 기호는 합의 기호야. 그 안에는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양이 들어올 거야. 아까 FN이라 썼나? FK라고 썼나? F 네모라고 썼네. F 핑크 네모 적었잖아. 맞지? 그지? 그렇게 적었고, 그리고 변수. 지정된 변수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지정된 변수만 문자 취급을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상수 취급할 예정이고, 그 지정된 변수가 첫 값이 얼마냐, 그리고 끝 값이 얼마냐, 걔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자연수. 하나 차이로, 그지? 높여가면서 모든 항을 써내고, 그 쓴 모든 항들을 더해주는 것이 뭐다? 시그마라는 기호의 역할이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앞단원까지 배웠던 내용이 뭐니? 이 앞단원까지 배웠던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본형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만드는 거 등차, 곱해서 만드는 거 등비. 등차에서도 등비에서도 뭘 배웠어? 일반항 모양 잡는 거, 합공식, SN 공식 잡는 거, 중앙 공식 잡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다 배운 다음에 일반항 AN과 SN, 합공식 사이의 관계. 맞지, 그지? 거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앞단원에 배웠던 어떤 거? SN 공식이지, 합공식. 그걸 시그마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타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자, 합공식의 표현을 먼저 써볼게. 이런 거야. 1항부터 우리 SN의 가장 큰 틀, SN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1항부터 n항까지. 그래서 항의 개수가 n개다. 만약에 실전 문제에서 1항이 아니라 애매하게 4항부터 12항이다. 이러면 그 네 번째 항 자체를 다시 뭐처럼 인식하고 첫 번째 항처럼 인식하고, 그래서 개수를 세야 된다. 끝항이 아니다. 이런 거. 그지? 그래서 A1, A2 쭉 가서 A에 N까지 더한 걸 우리는 어떻게 썼다? SN이라고 썼고, 그럼 얘를 시그마의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쓸 수 있다?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다. 그래서 얘들아, 이 모양이 기본이야. 이 모양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N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단원의 바로 직전 소단원이 뭐야? 등차 등비 같이 이렇게 그냥 뭉덩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원리 학계는 우리가 일단 건너뛰었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활용인데 단위법, 복리법 내용이 교과 과정에 이제 어떤 교과서에는 있고 없고 이런 게 있어서, 맞지? 그지? 이제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차후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때 하기로 했고, 그거 말고 바로 직전에 했던 SN과 AN 사이의 관계 기억나? 그럼 우리가 있잖아, SN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n제곱 마이너스 3n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맞니 안 맞니? 그럼 실전에서는 처음부터 SN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가지고 그러면 n 대신에 n-1 대입해가지고 S에 n 마이너스 S에 n-1 해가지고 그걸 AN이라고 하자. 이론적으로 AN을 구했다. 그 이론적으로 구한 A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1이 원래 주어졌던 S1과 같아지면 1항부터 규칙성을 가지는 수열이 된다. 이런 거 했잖아. 그때 이 SN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전 문제에서는 요렇게 표시를 처음부터 안 해주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예를 들어서 2N의 제곱 마이너스 4N이다 이렇게 써주고, 알겠니? 이렇게 써주고 예를 들어서
A에 뭐 10 더하기 A에 11 더하기 A에 1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A에 뭐 50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가지고 SN 공식을 봐봐. 이걸 가지고 SN 공식이라는 걸 바로 보면 문제가 엄청 쉬워지잖아. 이거 자체가 뭐라고?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쓰라는 뜻이 아니야.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서 쓰라는 뜻이 아니라 컨셉에 맞게 내가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자체가 SN 의미 아니야? 그럼 SN 자체가 하나의 함수처럼 얘가 마치 S에 N 이렇게 N이 변수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 SN의 의미가 뭔데? 1항부터 끝항 N항까지의 합이라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S50에서 마이너스 S9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50 집어넣은 함수값 S50에서 함수값 S9를 빼면 된다고. 왜? S50이라는 의미가 뭐야? 1번부터 50번까지의 합이었던 거야. 근데 S9는 뭐야? 1번부터 9번까지의 합인 거야. 그럼 그걸 빼면 1번부터 9번이 빠지니까 남은 게 어디? 10번부터 50번까지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SN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수함수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도 주어질 수가 당연히 있겠지. 그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공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에 별표 한번 할까? 색깔 다 꺼내라. 왕별이다. 이거 우리 특강할 때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준 거 있다. 항상 내용 정리한 거 잘 기억하고 공식을 외울 때는 말로 이렇게 말로 써. 알겠니? 그리고 써보면서. 알겠니? 그렇게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냥 시그마 이렇게 딱 강조표하고 땡땡하고 문제 유형 이렇게 딱 적을게. 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친구들은 이거 찾아보면 있을 거야. 선생님 정리해 준 게 있을 거야. 공식 쓰는 거, 공식 안 쓰는 거. 공식 안 쓰는 거는 전부 다 뭐 소거되는 꼴이다 이렇게 아마 적어줬을걸? 있지? 찾았지? 그래서 앞에 적어 놓은 거 찾았으면 조그맣게 옆에다가 꼼꼼하게 이게 따라 적으면서 한번 더 외워라. 자, 보세요. 일단 유형 자체가 크게 두 가지야. 자,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번째 유형은 요거 밑에다가 나중에 예를 들면서 문제 풀라고 아예 그냥 여기에 적을게. 여기에 나눠서 적어 볼게. 우리 여기에 예제 들었던 거는 살짝 지우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얘들아. 시그마가 포함된 문제 유형 정리를 할 거야. 자, 크게 두 가지 유형. 됐니? 첫 번째. 공식 사용 오케이. 두 번째. 뭔가 공식에 적용되는 모양이 안 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요. 자, 공식을 써서 시그마로 나왔지만, 시그마로 표현만 해줬지만, 공식을 써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예시가 뭐예요? 방금 했던 거. 여기서 방금 했던 거. 뭔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외웠던 그런
공식으로 외웠던 수열들의 무슨 공식? SN 값. 이 SN에 대한 공식으로 나올 때는 시그마로 쓰지 말고 그냥 등차수의 합공식, 등비수의 합공식을 써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활용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 이제 함수 컨셉으로 보는 거, 등차수의 합공식 2차 함수에서 뭐 최대치수 구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은 그래도 연습이 좀 됐겠지. 아니, 연습까지는 아니어도 익숙해는 졌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풀 때는 선생님이 조금 그냥 일반적인 답지에 있는 풀이하고 좀 다르게 풀어 볼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시그마가 붙어 있는데 뭔가 그 시그마에 대한 컨셉을 공식으로 나타내는 거. 두 번째가 아까 앞 페이지에 있었던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고요. 일단 우리 여기서 다시 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이 세 가지야. 그래서 그것은 앞쪽에 있는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참고를 해도 됩니다. 일단 선생님은 정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써볼게. 이런 거야. 자연수를 가지고 뭘 만들래? 거듭 제곱을 만들래.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래? 합, 더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n이야.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자연수를 자기 자신 그냥 1제곱해서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더한 거야. 두 번째는 이 자연수 1하고 2하고 3하고 n이라는 이 자연수를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해서 어떻게 해라? 다시 더해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렇게 된 거라고. 세 번째 것은 마찬가지 자연수니까 1, 2, 3 땡땡땡 n까지야. 1, 2, 3 n까지는 똑같은데 거듭 제곱을 이번에는 몇 제곱 할 거야? 세제곱 할 거야. 그래서 1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더하기 3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n 세제곱까지 더할 거야. 요렇게 더해 줄 거야. 그럼 이제 규칙성 있게 한번 표현해 볼게. 얘들아. 봐, 어때? 변하는 수가 얘인 거야.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야.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근데 그 k가 그대로 나왔잖아. k 그대로.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변하는데 k 제곱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1이 들어가면 1제곱이 되고 2가 되면 2제곱, 3이 되면 3제곱. 이게 마치 함수로 치면 x제곱 2차 함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라고. 맞잖아. 아까 첫 번째 그 개념 설명할 때 변수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수가 걸려있는 모양, 그리고 그 변수가 걸려있는 모양에 대한 시작값과 끝값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컨셉,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모양을 꼭 K를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시그마 X가 1부터 뭐 N까지 가는데 X제곱 이렇게 2차, 우리가 익숙한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써도 된다니까? 그럼 걸어주는 문자, 변수가 X인 거야. 그 X가 시작이 얼마? 1부터 끝이 얼마까지? N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X가 1이면 1제곱 모양, X가 2면 2제곱 모양, X가 3이면 3제곱. 그래서 쭉 가면 어디까지? 끝항이 N이니까 N제곱까지.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더해 주세요. 왜? 시그마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쓰니까 우리가 K라는 변수를 쓴 거야. 그래서 N까지 어때? K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됐고. 맞니? 그래서 일단 공식이 뭐냐? 얘네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합니다. 갈게요. 2분의 N, N 플러스 1. 자,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분의 N, N 플러스 1. 얘랑 똑같네? 그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쓰면서 정리하고. 그럼 봐봐.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모양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을 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중간에 선생님이 예제 든 것처럼 이거를 중간에서 잘라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 1부터 n까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10부터 45까지 예를 들면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만의 S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아까처럼 뭐 만약에 10항부터 45항까지다. 그럼 S45에서 S9를 뺀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긴 거 자체가 그지? 이 K제곱이라는 일반 이 함수, 이 수열에 대한 합공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SN이 주어지면 SN에서 SN-1을 뺀 게 그게 AN, 그게 AK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변수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지? 선생님 말한 내용들을 너네가 요약 정리를 하는 거를 글로 써봐야 돼. 내가 한 얘기가 뭐야? 이렇게 써야 돼. 변수 종류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어느 문자를 표현해도 어느 문자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문자를 사용했을 때 이 문자의 식의 형태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준 것처럼 내가 만약에 표현하고 싶은 식이 예를 들어서 뭐 3항에서 7항까지야. 그러면 처음부터 K라고 주고 K를 3부터 7까지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1이라고 주고 3부터 7이 아니라 2부터 6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2가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 되는 거고 맞지 그지? 그러니까 식의 형태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시작값 아래쪽에 있는 시작값과 끝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 그냥 단순히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고 싶다. 자, 공식 적용 안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요, 얘도.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 얘는 우리 교과 과정 내에서는 함부로 단정을 잘 지으면 안 되잖아, 원래 수학에서는. 맞지, 그지?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잖아. 근데 이런 거는 100%야. 100% 무슨 꼴? 속어 형태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더라. 너네 시그마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그마 이름이 뭐야? 합의 기호잖아. 그러니까 합을 할 거야. 그럼 뭐 몇 항부터 몇 항까지를 다 더하세요. 그걸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서 이거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작게 할까 해가지고 뭐 시그마 해가지고 뭐 K가 1부터 3까지 하면 뭐 AK를 썼을 때 그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 야, 굳이 3항까지 더하는 거를 굳이 SN을 써서 하겠니? 아니야. 저럴 때는 그냥 일반항 써놓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냥 산수처럼 푸는 게 훨씬 빨라. 이 상태에서 SN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SN에다가 3 대입해가지고 S3로 가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SN에 관련된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는 항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어떻다? 항의 개수가 좀 많다. 항의 개수가 좀 많다. 10개, 20개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힘줘. 됐니? 그래서 항의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항의 개수가 많다라는 게 전제되고 있는 상황이야. 뭐 겨우 뭐 한 서너 개 더 하려고 SN 배우고 이렇게 시그마 배우고 안 한다고. 최소 20개, 30개 막 이렇게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식을 못 쓰면 그러면 그 나와 있는 항 막 20개, 30개 있는 그 많은 항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가 된다?
서로서로 상쇄되는 모양, 소거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소거되는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적어주겠다. 한 4가지를 적어볼 거야. 알겠니? 자, 첫 번째. 정리하세요. 여기 우리 이 내용이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개념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게 공식도 중간에 쓰면서 제목도 적으면서 적었거든. 우리는 일단 공식을 적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적을 거라고 빠르게. 알겠니? 첫 번째가 뭐야? 얘들아, 가장 많이 쓰는 소거 형태. 부분 분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컨셉 정리부터 다 하고 예제 한번 적어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유리화가 포함된. 여기서 유리화라는 거는 분모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분모의 유리화야. 그래서 유리화의 과정이 포함되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컨셉, 세 번째 유형은 자, 이렇게 적자. 개차수열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개차수열은 차례대로 뺀다라는 뜻이야. 개차수열로 나오는 형태고, 자, 마지막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변별이 될 수 있는 형태인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맞아요. 아니, 아까 저 밖에 앞타임에 수업했던 애가 숙제 다 하고 이제 간다고 인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저 유리문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미안해. 수업에 집중하자. 로그. 자, 로그 값이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형태인 거야. 로그 값이. 알겠니? 근데 이게 왜 선생님이 변별이 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소거라는 개념을 쓸 때 지금 요 앞에 3가지 예 있지? 이 예는 어떤 거야, 얘들아? 합차로 소거가 되는 모양이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런데 이 로그가 있어. 로그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소거가 되느냐? 약분이야. 이게 곱셈 나눗셈 컨셉으로 소거되는 꼴이기 때문에 다른 3가지 유형하고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부분분수 공식은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식과 유리함수 할 때도 배우고요. 책에 있어. AB분의 1은 B-A분의 1로 묶어주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 정리를 해보면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은 상수가 돼. 그럼 아까 우리 배웠잖아. 상수가 되는데 기호책에 시그마가 있다고 해봐. 상수곱은 밖으로 빼서 나중에 따로 계산해서 곱셈도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 뒤쪽에 나오는 건 이제 뭐야? 얘는 하나 많은 거, 하나 작은 거, 또는 하나 작은 거, 하나 많은 거, 맞지? 그지? 이런 걸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축차 대입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하면 착착착착 하나 앞에 쪽에 있는 거의 어떤 것과 하나 뒤에 있는 거의 어떤 거가 차례대로 없어지는 형태. 근데 그게 부분 분수만 되는 건 아니야. 유리와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어떤 an이 있고 플러스 루트 안에 어떤 bn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분의 1 형태로 나와 있어. 근데 시그마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얘를 뭘 할 거야? 유리화를 해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유리화를 해보면 어떤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이 식이 유리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뭐 a 다시에 n의 단식 해서 빼기 루트 안에 b 다시에 n의 단식. 왜냐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 당연히 켤레를 곱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거 다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예 똑같아. an 마이너스 bn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이야. 그런데 왜 선생님이 이게 굳이 다르게 줬느냐? 다르게 나오는 게 아주 간혹 있어서.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유리화를 했을 때 실제로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합차 공식 되니까 an-bn이 남을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여기에 지금 분자, 분모에 좀 복잡한데,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실제로 an 플러스 루트에 bn 분의 1을 내가 만약에 유리화를 실제로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한 거야? 요렇게 했을 때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bn 전체 분의 뭐 이건 어차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 곱하니까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안에 bn 요렇게 했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아래쪽이 이렇게 되면 켤레가 되겠지. 합차 공식 되겠지. 그래서 이 아래쪽이 어떻게 나온 거야?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오니까 a의 n 마이너스 b의 n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맞니? 근데 요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 값이 n에 대한 문자가 다 없어지고 상수로, 숫자로 상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한 것 자체가 뭔가 n에 대한 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분모가 한 개가 n이 있다. 그럼 요렇게 따로 가고 요렇게 따로 가니까 그러면 루트를 한꺼번에 엎어서 n제곱분의 뭐 an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포함된 형태가 되니까 루트 안에 뭐 a가 조금 변형된 형태로 n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당연히 상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상수가 나오면 시그마 앞이니까 기호책이 앞으로 끄집어내서 곱해준다. 맞지? 그지? 상수 곱을 분리해서 쓴다. 이렇게 쓸 거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개차수열 옆에는 이렇게 쓸게요. 아예 이렇게 쓸게요. 하나 많은 거에서 하나 작은 거. 자, 이거를 차례대로 뺀 거잖아. 요렇게 생긴 거 자체를 우리는 뭐야?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bn이다.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안에 아예 bn 요게 한 개가 있어요. 근데 그 bn이 적어야. 이웃한 한 끼리 빼면. 그럼 봐봐. 만약에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 대입하면 A2 빼기 A1이 된다는 얘기야. 맞니?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3 빼기 A2가 된다는 얘기고 3을 대입하면 A4 빼기 A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소고 플러스 A3 마이너스 A3 소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로. 됐죠? 자, 그게 개차 수열이고요. 자, 로그는 이렇게 할게요. 로그의 항을 시그마의 연산으로 전부 다 더할게요 라고 하면 미치 같은 로그일 거 아니야. 걔네들 다 더한다는 얘기는 뭐야? 진수끼리 곱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곱의 패턴이 나오니까 뭘 쓴다? 약분을 쓴다. 그래서 소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코멘트를 하나 적어야 되거든, 얘들아. 그 코멘트 하나만 쓰고 갈게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뭐 일반항 이렇게 했다. 지금 우리 29페이지 보면 얘들아, 여기 보면 분수열은 별도로 생각을 하자. 1번, 2번, 3번이 분수수열의 합이 부분수. 그 분수수열 중에서 니은이 유리화. 그 다음에 3번은 몇 급수라는 개념인데 이건 약속연산이니까 문제가 나오면 연습을 할게요. 4번이 개차수열 형태. 됐니?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요렇게 하나만 적어 놓자.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다 적어야 되거든, 얘들아. 자, 이 공식 적용이 안 되는 모양. 공식 적용이 안 되는 모양에서의 소고 형태로 나오는 시그마. 알겠니? 얘네들의 코멘트, 중요한 코멘트는 이겁니다. 자, 시그마가 왔다는 거는 어쨌든 시그마 안쪽에는 어떤 모양이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식이 들어온다. 맞니? 그래서 그 규칙성 안에 차례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해보면서 모양을 잡는다는 얘기야. 맞나? 자, 그래서 공식 적용이 안 되는 소고 형태의 컨셉은 공식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자, 규칙성이 있는 항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순서대로. 여기 순서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거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소거되는 과정도 뭐가 있고 규칙성이 있고. 그러면 소거가 되고 남아있는 없어질 거 다 없애고, 맞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든, 뭐, 분자분, 뭐, 약분을 해서 없애든, 맞지? 그지? 소거되는 거를 다 없애주고, 남아있는 항들도 어떻게 된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규칙성이 있다. 그 규칙성이 뭐냐? 소거되는 거, 없앨 수 있는 걸 다 없애고도 남아있는 그 규칙성이 뭐냐? 그 규칙성을 우리는 이렇게 적을게요. 양, 방향, 대칭성. 자,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대입해 보면서도 봤는데, 아까 여기서도 대입해 보면서 봤는데,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뭐야?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항들을 여러 개를 더하는데, 맞니? 중간에 암산을 하지 마. 중간에 요만큼 빼면 얼마가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연산의 모양 그대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아, 첫 번째 결과는 이 모양, 두 번째 결과는 이 모양. 차례대로 다 써놓고 보니까 소거되는 모양이 규칙성 있게 소거가 되는데, 남게 되는 항이 어떻다? 양방향 대칭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이 여러 개가 있어. 중간에 소거가 됐어. 맨 앞에 한 개가 남잖아. 그럼 맨 뒤도 한 개가 남는 거야. 양쪽 방향에서 봤을 때 대칭성을 이루게 남아지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을 쭉 썼어. 그래서 소거를 막 시키고 있어. 그런데 첫 번째 거랑 소거되고 세 번째 게 살아남았어. 그러면 앞쪽에서 보는 거랑 뒤쪽에서 보는 방향이 대칭성을, 맨 끝에 첫 번째 거, 뒤에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것까지는 소거가 되고 세 번째 거랑 이런 식으로 살아남겠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소거가 되고 남게 되는 항도 뭐다? 규칙성을 가지는데, 그 남게 되는 남아있는 항들에 대해서도 규칙성이 있다. 있을 유자 쓴 거야. 한자로. 있게 되는데 그 규칙성을 뭐라고? 양방향 대칭성이라고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좀 느낌이 올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언급을 해줄게, 얘들아. 아까 우리 자연수의 거듭적 회화 이렇게 써가지고 외웠잖아. 그냥, 맞니? 됐나요?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기억해. 시작은 항상 어디? 1. 끝항이 어디? n. 그래서 여기에 n 대신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야. 지난번에 SN이라는 컨셉을 쓸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단순히 문자를 바꿔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자를 바꿔 쓰는 거는 곧 뭐다? 항의 개수도 같이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끝항이 n이 아니라 끝항이 뭐일 수도 있어? n-1이나 끝항이 n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항의 개수가 안 맞는데요? 상관없다니까. 변수를 바꾸는 게 곧 항의 개수도 같이 바꿔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갔는데 내가 n 플러스 2까지 갔어. 그러면 아까 여기 기본 공식에서 줬다. n에 해당되는 역할이 n 플러스 2인 거야.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원래 n이잖아. n 대신에 똑같은 거 쓰잖아. n 대신에 누구 쓰는 거야? n 플러스 2.
그럼 그 n에다가 1을 더하래. 그럼 n 플러스 2에다가 1을 더하래. n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축차 대입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세요. 항의 개수를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언급하려고 했던 마지막이 뭐냐면 얘들아 얘를 하면 요렇게 된대. 제곱을 더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온대. 세제곱끼리 더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온대.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지금 선생님이 증명을 안 해줬잖아. 우리가 앞서서 등차술이나 등비술 같은 거 일반원 공식이나 합공식 할 때는 내가 유도 과정을 그래도 한 번씩 보여주고 자 납득이 되었지? 그럼 외워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얘기 안 해줬어. 근데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은 뒤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워둡시다. 알겠죠? 지금은 일단 외워두고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한번 하고요.